16장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덱스의 종류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본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컬러스트링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마지막으로 보조 인덱스입니다. 보조 인덱스는 기본 접근 방법이 이미 존재하는 파일에 보조적 수단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을 하나 저장하게 되면 이 파일을 기본적인 어떤 구조, 무순서 파일 혹은 순서 파일 혹은 해시 파일,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로 저장을 하죠. 무순서 파일의 경우에는 정렬 순서가 없습니다만, 순서 파일, 순차 파일의 경우에는 어디에 기준으로 정렬이 되죠. 혹은 해시 파일의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싱을 하게 됩니다. 자, 정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렬 기준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면, 그 정렬 기준에 색인을 만들면, 이게 기본 키에 대한 색인이다 그러면 기본 색인, 기본 키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컬러 스트링 색인. 자, 이렇게 불렀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것의 기준으로 정렬을 하든지 아니면 정렬 안 하든지 해싱을 하든지 어떻거나 기준이 있을 수 있죠. 그 기준에 대해서 보통 해싱을 만듭니다. 인덱스를 만듭니다. 인덱스 없이 그냥 정렬만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색인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이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색인 또는 클러스팅 색인이 만들어져 있다. 거기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조 색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 보조 색인은 정렬 기준과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만들 수 있고, 이 보조 색인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조 색인은 후보키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키도 쉽게 얘기하면 기본키, 서로 다른 값을 갖는, 한 값을 갖는 레코더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열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레코더들이 유일한 값을 갖는다, 한 값을 갖는 레코더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 색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키가 정렬 기준이 아니니까, 기본키가 정렬 기준이 아닌 경우에 거기에 색인을 만들면 보조 색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명이 없습니다만, 기본 키가 아닌, 다시 말하면 중복되는 값을 갖는 이런 열에도 보조 색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색인을 이 두 가지 키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유일한 값을 갖는 요 열에 대해서, 요 키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중복되는 값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색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색인이 생긴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뒤에 그림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키에 대해서, 후보 키나 기본 키나 서로 구별된 값을 갖는 요 키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었는데, 그 키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렬 기준이 아닌, 그렇지만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그 키에 대해서, 그 열에 대해서 색인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번호 또는 학번과 같은 기본 키라고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값을 갖는데
정렬 기준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순서가 제각각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게 되면 1번이 제일 작은 값이네요. 1번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기 있다. 여기 포인트가 조금 이상하네요. 예, 제가 포인트가 조금 잘못, 그림이 잘못 만들어졌습니다만 1번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기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있네요. 2번 값을 갖는 레코드는 여기 있다. 지금 이 포인터들이 위치가 좀 제각각입니다. 이 포인터들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네요. 3번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에 대해서 레코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레코드를 찾으려면 그 레코드의 주소를 알려줘야 됩니다. 정렬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블록의 앵커로 가서 거기서 순서에 따라서 찾고 이게 되지만,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레코드의 위치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어디에 있고 이 값은 어디에 있고 이 레코드별로 주소가 다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색인 엔트리가 이게 키 필드이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에 한 개씩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레코드 개수만큼 색인 엔트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키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갖는 레코드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키에 대해서 보조 색인을 만들게 되면 이 키 엔트리가, 이 키에 나오는 키 값이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다 나와야 됩니다. 자,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다 나오니까 요거는 밀집 인덱스죠. 모든 값이 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 값을 갖는 레코드는 몇 개일까요? 요 값을 갖는 레코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하나씩. 그래서 키 값과 포인트 한 개, 키 값과 포인트 한 개. 요런 식의 짝으로 보조 색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다 여기저기 제각각 이렇게 막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요거는 키 필드가 아닌 필드에 대해서, 키가 아닌 필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년, 예를 들어서 나이, 이런 것은 특정한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명 있을 수 있죠. 이런 필드에 대해서 보조 색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소속 학과, 소속 사원들의 경우에 근무부서를 나타내는 필드인데, 이 근무부서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3번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정렬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3번 레코드가 막 흩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번 정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가 아닌 필드에 대해서는 한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조 색인을 만들게 되면 키 값에다가 그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죠. 그러면 그 값을 갖는 레코드의 위치가 제각각이니까 그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 이렇게 레코드의 주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값을 갖는 레코드의 주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가 다 제각각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2개, 여기는 10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오는 포인트 필드의 이 길이가, 개수가 제각각이니까 여기 길이가 제각각이겠죠. 요걸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인터들만 가지고 있는 그런 중간 블럭을, 중간 파일을, 요거 포스팅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전달하는 그런 정보다 이런 뜻이죠.
요런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요런 블럭을 둬 가지고 그 블럭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의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인데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블럭, 여기 가보면 이제 주소가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2번 값을 갖는 포인터들을 갖는 블럭에 대한 주소, 그러면 여기에 여러 주소가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한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니까 주소가 여러 개, 또 다른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 이렇게 주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각 색인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값인데, 요 포인터 개수가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요런 포인터들만 가지고 있는 요런 이제 블럭, 요런 정보를 이제 중간에 이용한 거죠. 그래서 색인 엔트리에는 키 값과 블럭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블럭에 가보면 여기 주소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생긴 모양이 다릅니다. 앞에 가보시면 키인 경우에는 보조 색인이라 하더라도 한 값에 대한 레코드 주소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키가 아닌 열에 대한 보조 색에는 한 값에 대해서 주소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블럭의 주소를 가리켜서 여기서 여러 주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소의 위치는 제각각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막 제각각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키가 아닌 필드에 대해서 보조 색인이 만들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색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자, 한번 요약을 해보면 어떤 파일에 정렬 기준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 수도 있고, 정렬 기준이 아닌 열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렬 기준으로 사용한 이 기준이 기본 키일 수도 있고 키가 아닐 수도 있고, 정렬 기준이 키에 대해서 정렬할 수도 있고 키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렬할 수 있죠. 키인 것에 정렬한 것을 기본 인덱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정렬하고 거기에 만들어진 것을 컬러 스트림 인덱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렬 기준이 아닌 열에 대해서 색인을 만드는데, 키에 대해서 정렬 기준이 아니지만 키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 수 있고 키가 아닌 것에 대해서 색인을 만들 수 있죠. 이 각각을 둘 다 보조 색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생긴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요거는 색인의 요 각각의 항목에 보시게 되면 키값하고 그 키값을 갖는 레코드의 주소가 하나가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긴 보조색인이 키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보조색인이고, 키가 아닌 것에 대한 보조색인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키 값에 대해서 이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키가 아니니까. 여러 개니까 그 여러 개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블럭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고, 여기 가보면 그 키 값을 갖는 레코드의 주소들이 여러 개가, 이 위치는 제각각 여기저기 막 위치할 수 있죠. 그 다음 값은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주소들을 가지고 있는 블럭의 주소를 가리키면서 여기 가보면
이쪽, 저쪽 막 이렇게 레코드가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세기는 어땠어요? 기본 인덱스. 기본 인덱스는 여기다 그림을 그릴까요? 기본 인덱스는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키는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렬된 순서로 기본 키가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정렬된 순서로. 그래서 색인을 만들 때 요 블럭의 최소값, 요걸 기준으로 블럭에 대한 주소, 요 블럭의 최소값, 요걸 기준으로 블럭에 대한 주소, 이런 식으로 색인을 만들게 되죠. 이게 이제 기본 인덱스입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어때요?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기본 키가 아닌 값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렬을 했습니다. 정렬을 했기 때문에 같은 값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혹은 같은 값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죠? 같은 값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기본 키가 아닌 모든 값이 여기 색인의 엔트리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위치해 있는 시작 블럭에 대한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클러스터링 인덱스, 여기 기본 인덱스예요. 기본 인덱스나 클러스터링 인덱스나 어떤 값의 블럭의 주소를, 시작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은 좀 비슷하네요. 예, 그렇지만 여기 오는 색인 엔트리의 값이 이 열에 나오는 각각의 값들이 여기 다 나타나느냐, 아니면 이게 지금 다 서로 다른 값이기 때문에 그 블럭을 대표하는 제일 작은 값들, 요런 일부 값만 나타나느냐, 그게 차이가 있네요. 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성능을. 예를 들어서 학번에 대해서, 학번이 기본키라고 해 봅시다. 어떤 특정한 학번의 학생을 검색한다라고 그랬을 때 요 학번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인덱스를 찾아서 해당되는 블록의 위치를 찾습니다. 그 주소로 가보면 요 블록 안에 있죠. 예, 인덱스를 탐색한 후에 해당되는 주소를 넣어서 요 블록 한 번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인덱스는 굉장히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어떤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값을 갖는 시적 블록으로 가서 이 블록에 다 모여 있어요. 혹시 여러 개면 그 인적 블록 한두 개를 더 찾아보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찾은 다음에 해당되는 블록으로 가서 한 개 블록, 두 개 블록을 접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도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기본 인덱스와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속도가, 검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신에 단점은 파일에서 정렬 기준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 인덱스 또는 클러스터링 인덱스 한 개 인덱스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대의 인덱스만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성능이 가장 빨라야 되느냐, 어떤 검색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를 봐서 그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효과가 좋아야 되는, 효율이 좋아야 되는, 성능이 좋아야 되는 그거에 대해서 기본 인덱스 또는 클러스터 인덱스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인덱스, 클러스터 인덱스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부분에 인덱스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면 보조 인덱스를 만들 수밖에 없죠. 보조 인덱스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보조 인덱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번에 대해서
보조 인덱스를 만들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번의 학생을 검색하고 싶다 그랬을 때 그 학번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색인에서 찾고, 그래서 특정 학생에 대한 위치를 찾았어요. 요 주소가 몇 개예요? 이 값을 갖는 학생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요 레코드 하나만 딱 검색하면 됩니다. 색인을 찾는 비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찾는 레코드는 한 개 블럭을 딱 가보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거 보조 색인이기 때문에 이 색인의 엔트리가 모든 키 값이 다 나와야 됩니다. 보조 색인의 경우에. 근데 아까 이 기본 키에 대해서 기본 인덱스를 만들 때는 여기에 모든 값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블럭을 대표하는 블럭 개수만큼 오면 되기 때문에 기본 키에 대해서 만들어진 색인이지만 여기 색인 엔트리의 개수가 기본 키에 대해서 보조 색인을 만들었을 때 이 엔트리가 좀 더 많죠. 모든 게 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색인 탐색 비용이 조금 더 많이 걸립니다만 색인은 사이즈가 작잖아요. 데이터 파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색인의 크기가 커지긴 했으나, 그러나 요 색인 자체가 작은 데이터니까 어쨌거나 색인을 찾으면 해당되는 데이터는 한 번만에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키가 아닌 것에 대한 보조 색인은 어떤 해당되는 값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4학년 학생을 찾겠다. 그러면 4학년 학생이 어디 있는가 봐서 찾았어요. 그러면 4학년 학생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여러 명 4학년 학생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블록으로 가서 여기 가보면 4학년 학생들의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제각각 위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개 주소가 있다. 그러면 이 10개 주소가 다 서로 다른 블록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 색인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이 접근해야 되는 블록의 개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개 값을 갖는,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 주소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접근해야 되는 블록의 개수가 많고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조 색인은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효율적이지 않느냐? 한 값을 갖는 레코드 수가 많을 때는, 이 주소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레코드의 파일의 한 절반 정도 주소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러죠. 예를 들어서 성별 남자 여자 이러면 남자는 절반, 여자 절반 이러니까 이 레코드 개수 한 절반 정도의 주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값을 갖는 레코드 개수가 많다 이럴 때는 이 보조 색인은 비효율적이고, 한 값을 갖는 레코드 개수가 작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레코드가 효율적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레코드, 이 인덱스의 종류가 이렇게 서로 특징이 다릅니다. 자, 지금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앞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의 특징을 기억하시려면 요 그림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기본 인덱스입니다.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고, 기본 키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고, 그 기본 키에 대해서 색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블럭을 대표하는 값에 대해서 색인 엔트리 하나씩, 이렇게 색인 엔트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요 키 값에 대해서 주소는 그 블럭의 시작 주소,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키 값 한 개, 포인트 한 개, 요런 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요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인덱스를 보면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키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렬되어 있습니다. 정렬했기 때문에 모여 있죠. 따라서 각 색인 키 값에 대해서 그 값이 모여 있는 블록의 주소, 자, 그래서 각 키 값에 대해서 그 키 값이 있는 블록의 주소, 이런 형태로 색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키값 1개, 블록에 대한 주소 1개, 키값 1개, 주소 1개, 키값 1개, 주소 1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색인으로 사용한 그 열의 모든 값이 여기 다 나열되어야 됩니다. 그죠? 요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 값을 갖는 레코드들이 모여 있는 곳의 주소. 보조색인은 기본 키에 대해서 보조색인이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그 기본 키 값에 대해서 레코드 주소 1개, 기본 키 값에 대해서 레코드 주소 1개, 이런 식으로 색인이 만들어집니다. 이 보조색, 키에 대한 보조색인은 여기에 키의 값이 다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 없으면 검색을 할 수가 없겠죠.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각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키 값의 개수가, 키 값이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포인트는 1개입니다. 자, 보조색인 중에서 키가 아닌 경우에는 그 키가 아닌 필드의 각각의 값에 대해서 그 값을 갖는 레코드들이 여러 개니까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블럭, 그 주소를 가지고 있는 블럭에 대한 주소 1개. 근데 여기 가보면 레코드에 대한 주소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자, 여러 레코드에 대한 주소. 각 키 값에 대해서 여러 레코드에 대한 주소가 얻어지고 이것을 각각 검색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덱스의 종류들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본 인덱스.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키 값에다가 블럭에 대한 주소 1개. 이런 짝들이 쭉 모여 있다 그랬죠. 근데 모든 값이 여기 색인 엔트리로 다 나와요? 그렇지 않죠. 일부만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밀집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주소가 그 값으로 시작되는 블럭에 대한 주소입니다. 그죠? 클러스터링 인덱스는 한 개 값에 대해서 그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인데 그 여러 레코드에 대한 이 들어있는 한 개 블럭 또는 인접한 블럭의 주소, 블럭에 대한 주소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키 값이 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 값을 갖는 레코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키 값이 모두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책에서는 이걸 밀집 인덱스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레코드 개수만큼 나타난다. 그래야 이게 덴스 인덱스라고 하기 때문에 비밀집 인덱스, 난덱스 인덱스 이렇게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조 인덱스입니다. 이 보조 인덱스는 기본 키에 대해서는 키값 1개, 포인트 1개 이런 짝들이 쭉 모여 있는 것이 기본 키에 대한 보조 색연이죠. 이 키값이 기본 키들의 종류가 다 나타나야 된다 그러죠. 레코드 위치가 제각각이니까. 자, 키값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덴스 인덱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조 인덱스는 키 값에 대해서 블럭에 대한 주소가 있고 여기 가보면 여러 포인터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주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엔트리들이 이렇게 쭉 모여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새긴 엔트리의 키 값이 레코드 개수만큼 나오는 건 아니죠? 그 인덱스, 그 필드에 올 수 있는 값의 개수만큼만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밀집 인덱스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다단계 인덱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